자,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5형식까지 배웠어요. 문장의 형식을 5형식까지 배웠다는 건 너희가 이제 문장의 구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 돌려 얘기하면 너희가 단어만 안다면 한국어에 맞춰서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됐다. 그런데 항상 문장을 주관식을 쓰고 나면 어딘가 틀렸대. 맨날 틀렸대. 그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하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의외로 보어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역동사, 지각동사 할 때 많이 틀리고 to 써야 되냐, 원형이냐, ing 이거 많이 틀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사예요. 동사를 형태를 시간에 맞게 또는 주어에 맞게 s를 붙인다든지 과거형이라든지 완료를 쓴다든지 진행을 쓴다든지 동사만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어차피 성분 중에 1형식부터 5형식 중에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건 주어와 동사 두 가지란 말이죠. 근데 주어는 어쨌든 명사야. 명사 쪼링이 되는 거니까 그냥 쓰면 돼요. 단복수도. 동사의 형태 이것의 모든 주관식의 답안의 키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5형식까지 부분 특히 3, 4, 5형식 요거에 완료 시제 요 부분까지가 양곡고 1학년에서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내신 범위이기도 합니다. 바뀐 교과서에서 중학교 때 학습이 제대로 안 됐을 것을 감안해서인지 바뀐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자꾸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동사를 정복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건드릴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에 이르기까지 동사를 차근차근 배우곤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책의 교재에는 13페이지 현재 완료부터 넣어놨어요. 그 이유는 현재 완료부터가 중3, 고1 때 학습되는 범위니까. 근데 선생님 저는요 사실 앞에 있는 부분도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주 빠르게 이 영상 찍는 김에 중학교 1학년 가장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요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대략 한 20분이면 우리 3년치의 시제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동사다라고 합니다. 동사는 뭐뭐하다, 뭐뭐이다, 뭐 등등 뭐뭐가 있다. 자, 공통점으로 뭐뭐 형태는 다르겠지만 다로 끝나죠. 다. 동사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마침표로 우리말로 쳤을 때 끝나는 부분이에요.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나오지만 한국어에서는 앞과 뒤로 찢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요것 때문에 처음에 약간 어색합니다. 돌려 말하면 한국어로 나와 있는 문장에서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는, 뭐뭐 했다, 뭐뭐 다 요 앞과 뒤를 보면 주어 동사부터 먼저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동사에는 크게 두 가지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동사는 시작할 때 중1로 갑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눕니다.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동사만 외워주면 돼요. 비동사라는 건 뭐뭐이다 아니면 뭐뭐가 있다. 우리 3단면 할 때 나왔던 거죠. 비동사는 특수한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만의 따로 분류를 주는 거예요. 얘는 힘이 센 동사야. 그래서 비동사는 현재형에 am, are, is가 있고요. 과거형에는 was와 were 두 가지 형태밖에 없죠. 그럼 비동사는 동사 원형이 be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형태는 be로 시작합니다. 근데 얘가 현재 시제일 때는 주어에 따라서 단수일 때는 is, 복수일 때는 are를 써요. 근데 나만 특이하니까 am은 나 전용이야. I하고 am은 전용입니다. 그걸 빼면 단수는 is, 복수는 are. 과거형도 단수는 was, 복수는 were. 이렇게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비동사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동사 6개를 제외하면 비동사가 아니다. 그럼 모두 다 무슨 동사에 들어간다? 일반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동사를 외우는 거 구분할 때 비동사가 아닙니다. 일반 동사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너희들 1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1학년 1학기입니다. 자, 그럼 비동사와 일반 동사에서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면 힘센 동사.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게 부정문과 의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문과 의문문이 뭔가요? 부정문은 not의 개념을 더하는 겁니다. 아니다, 안 했다 이런 걸 더하는 거예요. 의문문은 뭐뭐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물음표가 나오겠죠. 이때 비동사는 힘이 세기 때문에 본인이 관여를 해요. 자, 다시 말하면 You are a boy. 너는 소년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에는 you니까 are가 쓰였습니다. 비동사가. 그죠? 그럼 여기에 부정문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비동사는 힘이 세니까 야, 너 내 뒤로 와. 얘는 뒤에 꼬봉을 달고 다니죠. not이 여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의문문을 만들겠다. 의문문은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가 되겠죠. 이때 얘는 힘이 세니까 주어를 제끼고 합니다. 야, 너 내 뒤로 와. 계속 그러는 거야. 넌 내 뒤로 와. 얘가 본인 힘이 세니까. 그러면 얘는 are you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힘이 세지 않은 일반 동사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지금은 비동사를 봤어요. 일반 동사는 어떻게 될까?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문장이에요. 얘는 비동사의 영역이 없으니까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부정문을 어떻게 쓸까? I love not you. 이렇게 쓰려고 했어. 비동사처럼. 그랬더니 야, 너는 힘도 약한 게 왜 나를 뒤에다 두냐?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알아, 미안해. 사과를 일단 해야지. 그런 다음에 뭐라 해야 됩니까? 그래도 얘는 부정문이 필요하잖아. 그럼 얘는 혼자서 안 돼. 우리 인간의 법칙. 혼자서 안 되면 뭐가 있어요? 다구리 있죠. 얘는 친구를 불러와야 됩니다. 누굴 불러오느냐? 얘를 도와주는 친구.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를 우리는 도와줄 조자를 써서 조동사라고 합니다. 무슨 동사? 조동사라고 해요. 조동사에 가장 먼저 배우는 조동사가 바로 이 두라는 동사예요. 두. 이 두라는 놈이 일반 동사 전담 헬퍼야. 도와주는 애. 얘가 도와주는 거야. 야, 내가 앞에서 할 테니까 너가 뒤에서 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두가 나오고 나서 not을 붙이고 뒤에 일반 동사에 love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not을 포위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알기 쉽게 이해한 거고,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내가 설명한 거고, 일반 동사는 부정문을 만들 때 누구를 써야 되냐면 두라는 애를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 두라는 애는 그냥 대가 없이 도와주는 애가 아니야. 얘는 일반 동사한테 도와준 대가로 일반 동사가 가진 거를 뺏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I love you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가진 게 없이, 동사 자체가 love잖아. 그지? 그럼 얘는 가진 게 없지.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에이, 그지 새끼. 이번만 그냥 도와줄게. 그냥 도와줍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가진 게 있다 쳐보자. 뭘 가졌느냐? she로 가볼게요. she. 일반 동사 love가 나오면 현재일 때 뭐가 붙어야 돼요? s가 나오게 되죠. She loves you. 그녀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녀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반대말을 쓸 거야. 그러면 she 하고 나서 do 쓰고 나서 not 하고 나서 love you. 자, 요게 원래 기본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엔 얘가 love가 가진 게 있네요. 수중에 s가 있는 거야. 그지? 야, 너 S 갖고 있네. 야, 너 도와줬으니까 너 그거 갖고 와. 그래서 두가 S를 뺏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S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가 S를 가져갑니다. 근데 모음에다가 S를 붙일 때는 그냥 S가 아니라 ES를 붙이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두가 does라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과거형이면 뭐냐? 자, 아주 기본부터 가니까 지루할 수 있지만 좀만 더 들어보세요. I loved you. 나는 너를 사랑했어. 자, 그러면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I do not loved you. 자,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모습이야. 그런데 얘가 가진 게 있죠. 이번 D 과거 형태를 얘가 갖고 있잖아. 이것도 뺏는 거야. 야, 너 내놔. 그래서 얘가 가져가죠. do의 과거 형태, 즉 ed를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do는 규칙으로 변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과거 형태인 did로 변환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do, does, did가 같은 역할이라는 걸 이해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do, does, did가 나오게 되면 뒤에 동사는 있는 걸 다 줘야 되니까 항상 무슨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동사의 원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규칙이 하나 나온 거죠. 조동사가 동사를 도와줄 때는
조동사가 시간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누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다. 앞으로 배우게 될, 아니 이미 배웠겠지. can, may, will, shall, should 이런 애들. 조동사가 앞에서 도와줄 때는 다 걔네 뒤에는 그러면 얘는 뭐밖에 없어요? 동사 원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끝났어요.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끝나고 나면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시간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it라는 단어.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래서 비동사, 일반 동사, 부정문, 의문문 요거까지 하죠. 자, it라는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먹다라는 단어예요. 자, 먹다라는 단어의 시간의 개념을 보면 얘는 지금 먹다 원형이고요. 먹는다 그러면 주어에 따라서 it와 eat가 있겠죠. s가 붙는 게 있겠지. 과거형은 뭐가 됩니까? ate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미래형은 뭐예요? it의 미래형은 뭡니까? 자, 영어 단어에는 미래형 단어는 없어요. 미래형 단어는 없고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will이라는 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또 동사를 도와주는 놈이니까 이름이 뭐가 됩니까? 조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니까? 동사의 원형. 미래 시제는 will, it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현재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하고? 과거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해? 미래라고 우리가 규정을 합니다. 그럼 해석은 먹는다. 한국어로 해볼게요. 먹는다. 과거형은 먹었다. 미래형은 먹을 것이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1학년 2학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모든 전 세계의 언어에는 기본적으로 3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3가지 시간을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어처럼 형태를 이렇게 단어를 외워야 되는 약간 저급한 언어도 있고요. 한국어처럼 규칙적으로 니은 받침이 들어가면 현재형, 쌍시옷이 들어가면 과거형, 뭐뭐 할 거야 리을이 들어가면 미래형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고급 언어야. 왜 고급 언어인지 알아? 우리가 봐봐. C 법에서 C. 이게 보다. 이거 보다잖아. 보다. 얘를 먹다잖아. 원형이. 요 규칙에 넣으면 다 된다는 얘기야. 보다에다가 니은을 붙이면 본다. 현재가 됩니다. 쌍시옷을 붙이면 보았다. 봤다. 과거가 돼요. 볼 것이다. 리을을 붙이면 미래가 됩니다. 요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2가지. 한국어에서 너희들 한글 해석을 보면서 나는 무슨 시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에는 무슨 시제가 있다? 현재, 과거, 미래는 다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자, 시간입니다. 사실 이 시간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 거예요. 0.0000001초들이. 근데 이 점들이 너무 촘촘히 있으니까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죠? 그러면 이미의 한 점, 요거 한 점을 잡았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이라고 해보자. 얘가 현재야. 그럼 요 현재보다 앞에 있는 점들, 이 점들은 다 뭔 시제입니까? 과거가 되겠죠. 이 모든 점들은 다 과거예요. 그럼 이 뒤에, 현재보다 뒤에 나올 점들은 전부 다 무슨 시제? 미래가 되겠죠. 지금 내가 말한 이거는 한국어로 표현한 거고 영어의 형태로 본 거고 너희가 머릿속에 넣을 때는 이 시간의 흐름을 잘 기억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지나온 흐름은 과거, 지금 내가 지금 있는 그 상태는 현재, 앞으로 다가올 점들은 미래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들이 각각의 점이라고 했잖아. 각각 한 번씩의 사건만을 얘기해요. 다른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가 현재 뭐 한다, 과거에 뭐 했다, 미래에 뭐 할 거다 라고 했으면 다른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각각 그 해당된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단순히 현재와 과거와 미래만 얘기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단순 시제라고 합니다. 단순 시제. 무슨 시제? 얘들아, 무슨 시제라고 한다고? 단순 시제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모든 언어에 있는 시제입니다. 자, 여기는 각 나라의 언어, 아프리카어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도 다 단순 시제는 다 있어. 근데 고급 언어일수록 시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 단순 시제에서 동작을 단순히 한 번씩만 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게 단순 시제야. 단순 시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동작을 이어붙여.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점들끼리 이어붙여.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점들을 이어붙여. 자, 근데 언제 이어붙여? 시작하는 지점에. 내가 지금 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해. 지금 하고 1분 1초 뒤에도 하고 2초 뒤에도 하고 3초 뒤에도 하고 이걸 선으로 이어. 자, 이 시제. 요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진행 시제라고 합니다. 진행.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하고 있다. 과거에 시작을 했어. 과거에 있는 점들을 이어서 과거에 계속 했다고 할 수 있었으면 이거는 과거에 했던 과거 진행. 시작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으면 현재 진행. 미래에 하고 있을 거면 당연히 미래 진행이 되겠죠. 자, 단순 시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은 당연히 세 가지만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 그런데 다양한 시제들 앞에 이 현재, 과거, 미래를 붙여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진행이란 건 뭐라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1학년 2학기 범위죠. 진행형을 표현할 때 영어는 그냥 단어 가지고 진행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들은 규칙을 만듭니다. 진행형을 만들 때는 두 단어를 쓰자. 특수한 동사인 비동사를 진행형에 포함을 시킵니다. 비동사를 넣고 여기에 니네가 하고 있는 단어인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이게 현재 분사예요. 중학교 1학년 때는 현재 분사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니네가 BING 그냥 외웠을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니는 고1이니까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비동사는 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동사도 동사니까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비동사가 am, are, is야. 그리고 ing야. eating으로 해봅시다. 여기 먹다를 이용하면 am, are, is가 나오고 eating 나오면 먹고 있다. 현재 먹고 있는 중이다가 된 거죠. 그죠? 그럼 am, are, is 대신에 과거 진행형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was나 were를 써서 was eating, were eating 쓰면 과거 진행이 됩니다. 그럼 미래 진행형 어떻게 될까요? 미래 진행형은 니네 배우지 않았을 거야.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실제로 시험에서는 현재와 과거와 관련된 것만 하지 미래와 관련된 건 내지 않아. 왜냐?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미래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미래는 항상 누구만 등장하면 되는 거야? will이라는 애만 붙이면 되니까. 그럼 미래 진행형은 어떻게 되겠어? will 다음에 동사원형이 will be ing 이거예요. 해석한다면 미래에 하고 있을 거야. 하고 있는 중일 거야. 여기까지가 진행 시제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 자, 진행형 끝났으니까 이제 완료 들어갈게요. 자, 표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시간의 흐름이에요. 여기가 현재라고 해봅시다. 현재. 그럼 요 앞에 아무 점들은 다 과거. 요 점들은 미래. 그죠? 그리고 여기 시작하는 점. 현재 시작했는데 점들을 이어 요 시간이 현재 진행. 과거의 아무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어. 요거 과거 진행. 미래에 시작해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할 거야. 하고 있을 거야. 요거 미래 진행.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 끝났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가는 완료 시제. 완료 시제는 뭐냐? 단순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진행 시제 BING를 배우고 나면 이제 완료 시제를 2학년 때 배워요. 완료 시제는 한글만 이해하면 됩니다. 완료. 완료라는 건 뭐죠? 우리말로 완료됐다. 완료됐다는 게 뭐예요? 끝났다. 그래. 완료는 끝났다는 얘기야. 끝났다. 아까 진행 시제는 시작 지점에 이름을 붙였죠. 완료 시제는 끝나는 지점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완료 시제도 그러면 이름은 세 가지가 있겠죠. 단순 시제 이름을 붙인다고 했잖아.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시제. 이 세 가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끝나는 지점에 이름을 붙인대. 끝나는 지점에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 뭐냐? 아까는 시작하는 게 현재면 현재 진행 시제는 시작 지점 이름이었잖아. 그러면 현재 완료라는 건 현재는 끝이 났음. 이런 얘기야.
그럼 지금 현재 시제면 여기 가면 현재는 끝이 났어. 지금 끝나는 지점이 여기란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 속뜻을 이해해야 돼요. 현재 끝이 나려면 시작은 정확히는 몰라도 언제 시작했을까? 무슨 시간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무슨 시간에서 시작해야 돼요? 과거에 시작해야 되겠지. 정확히 짚지 못하더라도 과거에서 시작했다는 건 알 수 있잖아. 현재 끝나려면 1초라도 전에 시작해야 완료가 현재잖아. 그지? 이 개념입니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이 기간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음. 이 얘기를 얘기해요. 그럼 과거 완료 얘기해볼까요? 과거 완료? 끝나는 점이 뭐라는 얘기야? 끝나는 점이. 끝나는 점이 무슨 시간이라는 얘기입니까? 끝나는 점이 과거란 얘기야. 과거의 어느 점이란 얘기야. 자, 여기에서 영어 애들이 다른 문법에는 없는, 다른 시제, 다른 나라에 언어에 없는 그 시제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과거가 끝나는 지점이야. 그러면 끝나는 점이 과거라면 시작은 언제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봐봐. 대과거라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대과거란 말이 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과거의 끝이 나려면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되잖아. 물론 둘 다 과거인 거는 똑같지만 과거에 끝났으면 시작은 그거보다 더잖아.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라는 단순 시제에 영어에는 뭐가 등장하냐? 이것도 일본애가 붙인 거긴 하지만 과거보다 먼저 시작한 시간을 대자를 붙여서 대과거라고 붙여요. 이 대과거. 엄밀히 말하면 그럼 영어에는 몇 가지 시간이 있는 겁니까? 단순하게 4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대과거. 대과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형태를 보는 거야.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형태까지 오면 절반 끝납니다. 절반 끝나요. 아까 진행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 만드는 놈들이 공식을 만들어 놨잖아. 단어 하나만 있으면 단순 시제니까 단어 2개를 이용해서 진행 시제를 표현하자. 뭐하고 뭐가 필요했어? 진행형 만들 때. 비동사랑 ing가 필요했죠. 완료 시제를 만들 때도 2개를 필요로 합니다. 완료 시제 만들 때도. 누구하고 누가 필요한 거냐? 앞에 이번엔 비동사가 아니라 have 동사를 필요로 합니다. have. have 동사와 뒤에 이번엔 ing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웠던 3단 변형인 pp형이 필요해요. 따라해보자. have pp. have pp. 그래서 우리가 3단 변형에서 pp형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 pp형을 모르면 이 현재 완료서부터 이제 막히게 됩니다. 자, have pp래. 그럼 봐봐. 현재 완료를 형태를 생각해 볼게요. 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2개. 1번 요소인 have와 2번째 동사의 pp형이 필요한데 현재 완료에는 그러면 모습이 어떻게 돼요? 현재 완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완료의 모습. 현재 완료는 have pp. 일단 가능하죠. 얘만 있을까요? 잘 생각해봐. 현재형. 아까 우리 do를 생각해보세요. do만 현재였나요? 비동사도 생각해봐. 비동사도 하나만 있었나요? 현재를 갖다가 구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라면 현재 시제에는 동사에 뭘 붙이는 게 원칙이니까? s를 붙이는 게 원칙이니까. 근데 have 동사는 명색이 나름대로다가 역할이 많은데 haves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는 뭐가 있어요? has가 있죠. has. 현재 완료는 그래서 2가지가 있는 겁니다. have pp 아니면 has pp. 우리가 주어를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나 현재 완료 알아. 경험 계속 알아. 했는데 마지막에 영작 쓰면 has pp 안 쓰고 have pp 써서 틀린 애들이 꽤 많아. 여기까지 현재 완료야. 자, 그러면 거의 다 끝났죠. 과거 완료 모습 어떤 형태겠느냐? 이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되는 거죠. have 동사의 과거는 뭐야? had. 그리고 pp형. 그럼 이게 과거 완료야.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돼요. 미래 완료. 미래 완료는 니네 2학년 돼서 시험에 나옵니다. 1학년 때 쓰지도 않아요. 거의 쓸 일 없어. 근데 미래 완료 형태도 지금 알 수 있지. 미래 완료 형태는 당연히 뭐겠어요? 미래 완료는 앞에 뭐 붙이면 된다 그랬어? will 붙이면 되잖아. will이 나오는 순간 뒤에는 반드시 뭐만 나와야 되니까. 동사 원형 나오니까 이 중에서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have, pp.
여기 미래 완료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여기까지 하면 완료 시제에 대한 개념하고 형태까지 익힌 겁니다. 됐어요? 요게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배우는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예요. 자, 이젠 본격적으로 요거에 대한 용법이 들어갈 건데 잠깐 끊어가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걸 죽을 때까지 써먹어야 됩니다. 이걸 길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지루한데요. 이거 핵심 없어요. 자, 완료 시제. 결국은 완료 시제는 과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과거에. 그지? 그래서 미래자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는 다 과거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해석을 할 때 완료 시제는 앞으로 과거로 해석합니다. 과거로 해석. 자, 무슨 얘기냐? I ate an apple. 자, 이것과 I have eaten a apple. 아이고. eaten an apple. 자, 이것과 나는 사과 하나를 먹었다. 나는 사과 하나를 먹었다. 자, 여기에 예를 쓰나 당연히 표현을 두 가지나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법을 배우는 거긴 한데 너희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험 계속 결과 완료는 독해를 맛깔나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주는 것일 뿐 그냥 독해책에서 마주치게 되면 똑같이 과거에 일어난 행동이야. 과거에 내가 사과를 먹었는데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뿐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앞으로 얘들아 완료는 뭐다? 라고 얘기하면 니들은 과거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죽을 때까지 기억하세요. 내가 영어를 쉽게 만들어주는 비법 중에 하나가 뭐는 뭐다 라고 딱 떨어질 수 있는 공식. 근데 길면 공식력이 힘들잖아. 짧은 공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얘들아 완료는 뭐다? 완료는 뭐다?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 나중에 이거 시험 때 이거가 진짜 중요해. 내가 지금 이거 1학년 기말, 2학년 기말까지 나오는 거 알려주는 거야. 완료는 뭐라고? 완료는 과거야. 연우야, 입을 열. 완료는 뭐야? 내가 이거 완료는 과거를 왜 얘기하는지 잘 봐. 니네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문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동사 방금 전에 봤던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투부정사,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동명사, 동사 원형에다가 ing.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동사 노름이 하는 문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봐봐. 반드시 규칙적으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어기면 문법을 틀립니다. 그런데 내가 의미상 과거에 했을 수도 있잖아. 바로 이때 우리가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과거의 의미를 넣고 싶은데 의미상 과거 의미를 넣고 싶은데 조건은 동사 원형이야. 그때 우리는 과거를 써야 되는 거 머릿속에 동사의 과거 형태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ate만 있으면 여기다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will ate, can ate 쓸 수가 없답니다. to ate 없죠. ating 이런 단어가 없어요. 요때 과거 의미를 넣기 위해서 바로 그 시제가 뭐냐? 과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또 하나 뭐 있어요? 완료가 있죠. 우리 반대라는 거예요. 완료는 과거다를 외우면 과거 써야 될 때 완료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can, have, eaten. 먹었을 수 있다. to, have, eaten. 먹었던 거죠. having, eaten. 먹었던 것. 자, 여기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한 호흡이에요. 단어, 지금 요거는 딱 20분 걸렸는데, 동사를 가지고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이거 공식하는 거를 이미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 딱 20분 끝나고 나면 요것만 기억합니다. 이것만 알면 내가 니네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 잡을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은아, 완료는 뭐다? 형호야, 완료는 뭐라고? 잊으면 안 돼. 현서, 완료는 뭐? 요거 잊지 마. 근데 완료는 지금 과거잖아, 그지? 내가 나중에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 그래. 과거를 넣어야 될 때 머릿속에 과거 시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료 시제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고 하고 나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 용법을 갈 겁니다. 오케이?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10분간 휴식.